안녕하세요. 경제주파수 24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금 인상 소식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르는 것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특히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한 초고령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노후를 지탱하는 국가의 마지막 약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이 제도 이면에는 지금껏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를 위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어르신을 돕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2026년 새해와 함께 발표된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무려 395만 원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커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247만 원이라는 기준은 2026년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무려 96.3% 육박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까지 거의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노인들이 이전보다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산 형성이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대거 진입하면서 노인 전체의 평균 자산과 소득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위 70%라는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 기준선이 중위소득 턱 밑까지 쫓아 올라온 겁니다. 이제 기초연금은 빈곤 구제가 아니라 중산층 보조금으로 그 성격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 247만 원, 이 숫자는 단순히 행정적인 경계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중 700만 명이 매달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대한 복지 벨트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 노인이 제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생활 수준을 누리는 이들까지 수혜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인층의 소득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자가주택을 보유하며 일정한 근로소득까지 있는 뉴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선은 매년 중위소득을 향해 가파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구호가 아니라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사회적 수당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지 않았던 질문, 부유한 노인에게도 세금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는 회피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금 받는 어르신 하면 생계가 막막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6년의 계산법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월 4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법의 공제산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강력한 필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월 116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 A씨가 월 468만 원을 법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고소득자죠. 하지만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이 딱 246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선정 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으니 이분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더 놀랍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이 약 9,500만 원, 월 소득으로 796만 원 수준이라도 각종 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기초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월 80만 원으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과 억대 연봉에 가까운 맞벌이 노인 부부가 같은 제도 안에서 똑같이 세금으로 만든 연금을 받는 상황. 이것이 과연 우리가 처음 설계했던 복지의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월 400만 원을 버는데 어떻게 하위 70%입니까? 하지만 정부의 계산기에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른 공제라는 필터가 존재합니다. 2026년에 산식을 적용하면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없는 돈 취급을 받습니다. 일하는 노인을 장려한다는 명목 아래 설계된 이 관대한 공제는 역설적으로 고소득 노인들에게 연금 수급의 활로를 열어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산의 문제입니다. 대도시의 수억 원대의 아파트를 가졌더라도 거주지별 비본재산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그 가치는 크게 축소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에 번듯한 내 집이 있고 매달 수백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부부가 지방에서 무주택으로 월 100만 원도 못 벌며 살아가는 청년 세대보다 더 많은 국가복지 혜택을 누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봉 9,500만 원을 받는 맞벌이 노인 부부가 3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는 순간 우리 사회의 형평성이라는 가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도가 확장될수록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뒷세대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100%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건 이 보편적 복지의 확장이 가져올 재정적 리스크와 세대 간 갈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예산은 연간 수십조 원입니다.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까지 올라왔고 한강당 지급액은 4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오로지 노인 부양에만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한 번 준 혜택은 뺏기 힘들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 표심을 거스르는 기준 강화나 대상 축소를 말하는 정치인은 드뭅니다. 결국 논의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하위 10%, 20%의 빈곤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은 중산층 보조금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이제 조 단위를 넘어 10조 단위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웬만한 정부 부처의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섭니다. 문제는 이 돈이 쌓아둔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터에서 땀 흘리는 청년과 중년층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변하면서 한 명의 청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1,000만 표라는 거대한 노인 표심 앞에 침묵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미래 세대의 파산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산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30만 원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누려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미리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세대 간의 도둑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준보편적 복지를 유지하며 재정 고갈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로 전환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의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교한 타겟팅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획일적인 기준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일정 자산 이상의 중산층은 과감히 제외하고 그 예산을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 생계 보장에게 높이는 데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사회적 연대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그 연대가 세대 간의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월 800만 원을 버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나라와 단돈 10만 원이 없어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이 공존하는 나라.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익숙한 뉴스 뒤에는 늘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제 70%라는 마법의 숫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얇고 넓게 펴발라주는 방식은 결국 누구도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월 400만 원을 버는 중산층 노인에게서 연금을 회수해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생을 포기하려 하는 하위 10%의 노인들에게 월 100만 원의 두터운 보장을 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복지는 표를 사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의 기초연금은 그 사다리를 너무 넓게 펴느라 정작 가장 높은 곳에 닿아야 할 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표가 아니라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충격적인 숫자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대와 계층을 넘어선 진정한 합의만이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400만 원이 넘는 중산층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만든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예산을 아껴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